네, 5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복습 이제 끝부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2개 슬라이드 남았는데,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일상생활 활동 보조 도구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휠체어고, 그 다음에 뭐 케인, 클러치 쪽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동과 보행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휠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휠체어는 휠체어 구성은 너무 쉽고 넘어가도록 하고, 휠체어 종류 중에서요, 네, 수동과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가 있잖아요. 수동 휠체어에는 뭐 표준형, 활동형, 뭐 스포츠형, 특수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형과 스포츠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큰 그 바퀴가 캠버각을 이루죠. 그런데 스포츠형에서 좀 더 캠버각이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휠체어의 측정인데, 휠체어 측정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장구 의지에서 여러분들 또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좌석에 휠체어 앉았을 때 그 좌석 넓이는 엉덩이 제일 넓은 부위에서 좀 여유 있게 2, 3cm 더 하고요. 좌석 깊이 있죠. 엉덩이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앉았을 때 그 깊이는 오금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금보다는 2, 3cm 뒤로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 우리가 발판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놓아, 풀레스트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놓았을 때 그 높이는 의자에서 그 좌석 있는 데에서 2개 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높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등받이는 겨드랑이 손가락 딱 끼웠을 때 4개의 손이 딱 그 위치되는 요 지점에다가 의자 그 등받이 높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2인치 정도 조금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그 휠체어가 아닌 휠체어를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로 추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로펠링. 프로펠링 하는 거는 이제 보조자가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환자 스스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추진을 시켜줄 것인가. 그거예요. 답은 너무 쉬워요. 일단 작은 바퀴를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큰 바퀴를 이용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갔으면은 작은 바퀴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티핑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티핑 레버만 발로 딱 밟으면은 금방 작은 바퀴가 들리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큰 바퀴를 굴려서 추진을 해서 내립니다. 다 내려온 상태에서 작은 바퀴를 내려주면 됩니다. 네,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계속해서 작은 바퀴를 든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큰 바퀴로 계속 굴려서 올리거나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 내려간 다음에는, 아니면 다 올라간 다음에는 작은 바퀴를 내려주면 됩니다. 요거밖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고, 독립적인 그 기능 활동에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자분이 스스로 이 작은 바퀴를 자기 본인이 이제 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거. 그래서 균형점을 딱 찾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상할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자,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때는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팔을 먼저 딱 닿게 하죠. 그리고 팔굽을 굽히면서 속도를 낮추죠. 충격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떨어질 때도 무릎이 닿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일단 엉덩이 가쪽이 먼저 딱 닿을 수 있게. 그래서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게. 자, 그리고 이건 앞으로 넘어졌을 때요. 근데 또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주의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환자분이 뒤로 넘어질 때 무릎이나 이제 다리, 얼굴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을 크로스해서 반대편 팔걸이를 잡고요. 또 다른 팔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일어나야 되잖아요. 넘어졌으면 이제 일어나는 연습은 어떻게 해주냐. 자,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잠궈야 된다라는 게 1번. 브레이크 잠그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을요, 뒤로 쭉 뻗어요. 뒤로 쭉 뻗은 상태고, 이게 2번. 3번은요, 머리와 몸통을 굽히면서, 그리고 이렇게 굽히는 이 반동을 이용해서 팔 뒤에 있으니까 이 반동을 이용해서 이제 의사를 세우는 겁니다. 휠체어를 세우는 겁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보조 도구로는 침대도 있고, 그리고 이동 보조 도구에는 여기는 이동형 허리 벨트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보행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바. 그리고 우리가 보행 보조 도구에는 뭐가 있죠? 케인이 있고, 클러치가 있고, 워커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프트가 있고, 전동 스쿠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케인이라는 말 알죠? 지팡이. 클러치는요, 웍발. 워커는요, 보행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활동 보조 도구로는요, 식사 도구, 그 다음에 입기 도구, 화장실 도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식사 도구에는 대표적인 게 유니버셜 커프라 그래서 거기에 숟가락이나 포크라든가 이런 걸 꽂아놔요. 그래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컵도 있고, 컵은 이제 고기를 뒤로 제끼지 않도록 마실 수 있는 그런 컵들도 있고요. 있는 거 있고, 화장실 도구 이런 게 있습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동과 보행 부분인데요. 103페이지 부분인데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일단 우리 104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동 보조 도구 하면은 어떻게 떠오르세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휠체어에서 옮기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그 환자분을 침대로 옮기던가 아니면은 매트로 옮기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라라는 말을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를 하려면은 일단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트랜스퍼라는 것은 한 장소에 다른 장소 옮기는 그 과정 자체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환자분은 휠체어에서 매트로 옮기든가 옮기는 것 자체를 트랜스퍼, 즉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환자의 신체 능력이라든가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근력이라든가 관절 및 연부 조직의 유연성, 그 다음에 균형, 앉을 때나 서 있을 때의 균형, 그 다음에 운동 조절, 지구력,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인지, 지각, 행동적 능력과 어떤 그런 결함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 했다, 이게 다 파악한 다음에 했다, 그러면 환자와 가까이 딱 밀착 접촉을 해서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를 잘 안내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요. 치료의 시작은 바로 이 트랜스퍼부터입니다. 트랜스퍼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치료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이 안 다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체 역학을 잘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내 몸이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신체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이동과 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역학이란 바디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를 보존하게 하고 효율적인 호흡과 심장 호흡계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한 운동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신체 조절과 균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신체 역학적 측면에서 중력과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물체를 들어 올리고 손을 앞으로 뻗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운반할 때 그때 발생하는 힘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중력과 마찰력인데, 자, 이러한 힘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물체의 중력 중심이 가깝게 했을 때 신체 역학이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의 그 중력 중심은 어디예요? 중력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COG라고 하거든요. S2입니다. 그러니까 엉치뼈 2번 앞쪽에 중력 중심점이 있습니다. 물체도 중력 중심점이 있겠죠. 어쨌거나 가깝게. 그렇게 되면 이제 토크가 줄고 그다음에 팔에 들어가는 힘이 줄게 돼요. 자, 뭐 토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토크는 회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발의 지지면을 넓게 해줘야 됩니다. 지지면은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 그래서 BOS라고 부릅니다. 맞잖아요. 다리를 뭐 좁게 이렇게 딱 서는 것보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면은 지지면이 넓어져서 BOS가 넓어져서 안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짧은 지렛대 팔을 사용하기 위해 물체를 가깝게 한다. 여기 보니까 뭐 지렛대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학에 대한 신체 역학에 대한 그 용어를 뒷부분에 정리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력, 수직 중력선이 지지면 안에 들어와라 했는데 또 수직 중력선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거를 뒤에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들어주세요. 물체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중력 중심을 몸의 중력 중심과 근접하게 한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전에 중심 근육을 수축시킨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코어를 말하는데 코어가 먼저 딱 잡아주고 하게 되면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신체가 이제 보호가 되겠죠. 자,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만 정리해 드릴게요. 스트룹이라는 자세는 요 자세예요. 부분적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몸을 앞과 아래로 살짝 구부리는 것을 스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그 외에 뭐 디스펑션, 뭐 레컴벤트, 뭐 아이소메트 이런은 넘어가고요. 발살다라는 게 뭐냐면 목구멍을 막고 강제적으로 숨을 내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똥 누는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똥 눌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힘줘요? 이렇게 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용어 중에 중력 중심선이라는 게 나왔죠. 중력 중심선이라는 것은 가상의 수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중력 중심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S2를 통과하는 가상의 수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렛대가 나왔잖아요. 지렛대는 우리가 레버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인체는 3개의 레버가 있어요. 뭐 1형, 2형, 뭐 3형 레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역학할 때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흰팔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무게팔이 짧아질 때 역학적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흰팔을 길게 하고 무게팔을 좀 짧게 해야지 물건을 쉽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나왔던 단어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 네, 그대로 나왔죠. 자, 지지면은 베이스 오브 서포트 그리고 딥 스쿼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또 토크 아까 나왔죠. 이거는 회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체 메커니즘을 잘 이용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지지면을 증가시켜라. 두 번째는 중력 중심점을 낮게 해라. 그리고 지지점 안에 중력선이 유지되도록 해라. 요 세 가지가 바디 메커니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걸 어기게 되면은 허리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신체 역학을 잘 이용을 못했을 때, 특히 물리치료사일 경우에 이 신체 역학을 잘 모르면은 허리 부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트랜스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요. 보통 우리가 또 허리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요거 따져봤더니 크게 뭐 효과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신체 역학을 잘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딥 스쿼트 자세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수직되게 하고 그리고 허리는 약간 앞구분 자세를 유지해서 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물건 들 때 또 다리를 펴면서
들어 올릴 때는요. 그러니까 straight leg lift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다리를 뭐 약간 구부리거나 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몸통은 수직으로 유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는 정상 만곡을 유지해 주셔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허리를 안 다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건 들 때 있잖아요. 요거를 one leg stance lift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완전하게 싣고 다른 쪽은 쫙 펴줘야 돼요. 그러면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요 자세로 이제 들어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프 닐링 리프트라고 해서 물건을 이런 식으로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하프 닐링 됐죠. 그리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굽혀요. 이 굽힌 앞다리에다가 물건을 올려놔요. 그러면서 뒷다리를 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프 닐링 리프트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전체 역학을 잘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스투르프 리프트라고 해서 굽히면서 들어 올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릎과 엉덩이를 살짝만 굽히고요. 허리는 정상 만곡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인다던가 뒤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는 한쪽 팔로 들어 올리고요. 다른 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와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위로 어깨 위로 이제 물체를 우리가 잡는 자세는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밑에다가 받침대를 놓고 짧은 지뢰팔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허리의 긴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또 다 용어 중에 중력 중심선 COG는 물론 이제 이거는 중력 중심선인가 플럼브 라인이에요. 플럼브 라인인데 수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럼브 라인인데 귀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아크로미오는 이 중심선 뒤에 있죠. 그리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레이트 트롯 센터는 이 선에서 앞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 오브 이 중식 중력선이 또 니 조인트에 딱 위치하고요. 그다음 앵클 조인트는요 이 선에서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런 게 요게 플럼브 라인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중심으로 해서 어깨는 뒤, 그리고 힙은 앞, 그리고 앵클은 뒤. 요렇게만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동적인 들어올리기, 즉 트랜지셔널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물체를 몸에 가까이 두고요. 허리는 정상 만곡을 이용해서 이제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를 밀고 당길 때는요. 일단은 무릎을 약간 이제 굽힌 상태에서 물체의 중심 중심시하는 일단은 물체와 가까이 몸을 두고요. 그리고 중력 중심을 낮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밀거나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와, 지금 한 18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침상에서의 훈련, 침상에서 이동 훈련. 자, 요거는 우리 책 몇 페이지지? 107페이지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침상에서 환자분 아니면 보조하에나 아니면은 환자분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몸을 뭐 위, 아래 아니면 구르고 또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그거 비디오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요. 3교시 때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을 이 부분은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이동시키 주는 모습이에요. 환자분이 너무 나한테 가까이 있어. 그럼 내가 조금 밀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쭉 미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분을요, 치료사의 아래팔을 이제 넙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두고 천천히 치료사 방향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좀 당겨야 될 경우 이렇게 당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을 이제 위로 올려야 될 때, 위로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제 몸을 들죠. 그러고 나서 위로 조금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환자분을 이제 아래쪽으로 밀어낼 때는 일단 무릎을 굽혀요. 그러고 나서 환자를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 골반을 잡고 아래쪽으로 밑에 좀 내리고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 좀 환자를 배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또 굴릴 때는 내 쪽으로 이렇게 굴려야 될 경우에 옆에서 치료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다리를 이렇게 크로스 시켜요. 크로스 교차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쪽을 잡고 이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구를 때는요. 엎드려 누운 자세로 이제 굴릴 때는 마찬가지로 다리를 교차하고 골반과 어깨를 잡고 이렇게 엎드려주고 팔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누운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반대측 다리 위에 이제 교차시키죠. 네, 그래서 어깨 부위하고 골반을 감싸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팔을 빼서 바로 이제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앉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쪽 다리를 굽혀요. 그리고 어깨를 들어 올려서 앉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환자 허리와 그 다음에 등을 허리하고 목을 감싸고 그냥 앉히면 돼요. 뭐 이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게 이제 이동시킬 때는 이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이건 환자 혼자 하는 거예요. 자, 골반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위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환자분을 무릎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서 다리로 이제 밀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아래로 갈 때는요, 또 골반을 들죠. 그리고 내려요, 몸을.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자, 환자 스스로 이렇게 옆으로 굴릴 때는 자, 다리를 교차시켜요. 그리고 난간이나 이런 거 잡고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누워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은 가장자리로 위치한 상태에서 매트나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난간을 잡고 또 누운 자세에서 엎드려 누운 자세로 이렇게 구르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이제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짚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발을 이제 귀 옆에다 두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엎드려 누울 때는요. 예, 또 마찬가지로 팔을 두고 이렇게 엎드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옆에서 이제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이렇게 눕는 자세 방법입니다. 한쪽 팔을 쭉 뻗어요. 그러고 나서 몸을 이제 돌리면서 옆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침대에 이제 걸터 앉는 모습입니다. 일단 팔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발을 내리면 돼요. 또 근력이 없을 경우에는 팔을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지지 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걸터 앉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침대에서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하면 좋긴 한데 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번 해드릴게요. 신제나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방법은 좀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그림을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